심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삶을 지원하시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삶에 징집당하고 계신 것 같은지, 아니면 나한테는 이런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지, 우리 이렇게 룰은 아니시죠? 이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옆 사람한테 던져버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정도. 그리고 요건 마이크 아니다. 요거 마이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안테나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정도 거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 저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떨 때는 십자가였다가 어떨 때는 그게 기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마인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인데도 즐거울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유로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거? 어떤 면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매이는 게 싫어요. 남편에게 매이거나? 그죠. 남편에게 매이거나. 그죠. 네, 그런 게 싫은데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걱정해서 이렇게 막 전화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가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래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귀찮아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남편과 팀원들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늘 긴가민가는 하지만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더 확신을 얻었는 게, 저는 삶을 그 십자가를 지원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결혼도 많은 반대였지만 뭐 남편을 내가 지원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5년째 살고 있는데 5년 동안에 이 십자가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야, 정말 지금은 실은 아까는 죄송하게도 십자가의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일대의 최고로 존경하고 제일 감사하고, 이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정말 더 풍요롭고 진짜 에너지가 너무 이렇게 넘친다고 느끼곤 했었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더더욱 확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뭐 팀원들 역시도 제가 지원했기 때문에 16명을 모았고, 그리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오늘 강의 앞으로도 듣겠지만 계속 에너지를 받아서 십자가를 잘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공익방송에서 이게 어떤 사회의 공헌까지 하시고, 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 자존심이 한 번도 난 죽어본 적이 없어요. 난 자존심이 아주 센 여자예요. 나는 똥배 나온 여자거든요. 나 자존심이 아주 세. 근데 그 자존심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을 절대 맛볼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죽어야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천국이 됐든 뭐 불교의 뭐가 됐든 어쨌든 죽어야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못 살고 그 다음 세계도 못 넘어가고. 네. 십자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눈 딱 감고 나 죽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래 눈 딱 감고 나 여기서 나 죽었다고 생각하자. 미친 척하지 않아. 이게 죽었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는데 나 여기서 계속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지. 막 탈출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예? 그 막 꾀병 얘기도 막 자주 하고 막. 탈영 해보셨나요? 탈영. 철조망 뚫고 막. 그 맨날 군대에서 막 훈련 때마다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아파 나는. 희한하게 그 사람은 계속 아파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사람이 제대해도 삶을 거의 비슷하게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방식으로 나중에도 살 테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네. 인간은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갑자기 변할 땐 딱 2번. 죽기 전, 죽을 넘기고 나서.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잘해주면 아내들이 본능적으로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되는 거죠. 뒤질라고 그러나? 저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네. 아까 저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얼떨결이라는 게 제가 진짜 얼떨결에 그 삶에 들어간 것 같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몇 살에 하셨어요? 22살에 했어요. 22살에. 네. 그러니까는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는 거가 어떠한 인생일지 어떻게 될지를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그냥 뛰어든 거니까 네, 그게 진짜 아까 딱 생각나는 게 얼떨결에 했구나.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구나라는 게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가볍게 만드는 그 연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삶 때문에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바로 다 저한테는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왔던 게 뭐 시댁 관계 여자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 관계 어렸기 때문에 몰라서 넘어간 거 때로는 또 뭐 어렸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진짜 아까 에너지 그게 저한테는 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떨결에 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지금 뭐 어떤 십자가든 다 지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십자가가 또 나한테 더 큰 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또 지금은 진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라는 말을 진짜 딱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주 네. 좋은 계기로 삶을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 22살에 결혼해야지. 나 사고를 쳐야지. 사고는 치지 않으셨죠? 치지 않으셨답니다. 나 진짜 그런 게 삶에서 몇 번 되겠습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아니면 십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십자가이기도 하고 남의 십자가인데 저 사람이 잠깐 나한테 맡기고 갔는데 안 와,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맡기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세상에는 그 십자가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죽을 만큼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는 건 꼭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죽을 만큼 해봤니? 남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남에게 그런 질문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을 땐 우리 홀로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겠죠. 너 정말 죽을 만큼 해봤니? 너 정말 상추를 죽을 만큼 심어봤니? 나 상추 죽을 만큼 심어봤어. 나 진짜 완전 상추녀야. 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죽을 만큼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 누가 죽냐면 안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빨리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잘 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아도 산 게 아닌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그건 생존하는 거거든요. 생존. 밥 먹고 똥 싸고 또 자고 또 옷 하나 입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집안 환경이 어떻든, 그건 사실 살아있으나 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에 대단한 일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왜 오게 됐는지, 예. 왜 내가 얼마나 신비롭게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우발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어. 예? 인간의 탄생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남자가 하루에 보통 뭐 1억 개 이상의 정자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와 엄마의 난자와의 엄청난, 그거는 경우의 수로만 봐도 인간의 탄생은 매우 형용할 수 없을 만한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구리로 막 태어났겠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그냥 옷이나 입고 뭐 루이비통이나 하나 들고 다니라고 우리가 태어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죽을 것처럼 살아본 자만 그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을까 봐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삶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간은 정말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은 그 사람에게 각종 무엇을 선사합니다. 필요한 의상도 선사하고 필요한 소품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또 잘 감당하면 삶이라는 또 그 질서가 그 다음 세계로 또 그 사람을 인도해 주죠. 놀라운 사실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을 믿어도 그 법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나 절을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는 거랑은 약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그 룰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삶에서. 그러면 사실은 그 룰대로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만큼 상추를 심어보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추 심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거를 가꾸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잡념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농사진 걸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거. 뭐뭐 심으신다고 그러셨죠? 밭이 10평이에요. 10평.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평 안에. 그렇죠? 최근에 가장 이렇게 잘 열매 맺었던 건 뭐 있습니까? 상추가 아주 탐스러워요. 그렇게 에로틱한 상추는 처음이네요. 상추가 아주 탐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10개월 된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 강의 듣기 전까지는 그런 개념, 사실 이게 십자가다 뭐 그런 개념은 사실 있지 않았고요. 되게 태어날 때부터 좀 아팠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머리에 골절이, 처음에는 좀 바빠가지고 애를 낳을 때도 사실 옆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도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회사 지게차로 병원을 떠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 애를, 제가 나이는 이제 36인데 그 어른이 돼 간다는 걸 사실 요즘 많이 느껴요. 애를 기르면서 아, 내가 정말 부모가 돼 가는구나. 그리고 그 방금 말한 십자가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가 사실은 그 신생아라 잠을 처음에는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여러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애를 안는 법 뭐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애가
보채니까, 저녁 내내 보채니까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 자고 다시 또 업무 나가고, 저녁 내내 다시 또 들어와서 애 보고 또 업무 나가고, 그러니까 살이 쭉 빠지면서. 그런데 애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애가 울면은 뭐가 필요하구나. 지금 같으면 애가 이제 뭐 울고 뭐 필요하다. 딱 금방 알잖아요. 울음소리를 들어. 그럼요. 아, 뭐가 필요하다. 딱 금방 딱 느낌이 와요. 이 녀석이 뭐가 지금 불편하구나. 뭐 기저귀가 그렇죠. 예를 들면 안 좋구나, 아니면 그렇죠. 배가 고프구나. 그렇죠. 그게 목소리가 다 다르나요? 다 틀리면 딱 느낌에서 딱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요령이 생겨서 한 11시쯤에 되면 이제 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포대기가 이제 딱 앞에 끝매고 추울까봐 그 포대기에 싸서 동네 한 바퀴를 딱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딱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애를 재우고, 왜냐면 저희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나가서 회사 업무를 보고,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손여사도 같이 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그렇죠. 같은 이제 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많이 도와주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일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주말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평일 때는 어머니가 계속 일을 봐주시기 때문에 밤에는 저희가 보거든요. 보고 저희가 자는데,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으면, 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애가 한 2-3시간 연속 울면 애를 욱 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삑!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런 삑 하는 상황이 마음이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참 그 고비를 넘기고 딱 하니까 애가 잠들 때 아마 말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봤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큰 애를 누구냐? 너무너무 정말 지금도 막 생각나고 그런데요. 정말 십자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 좀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무슨 큰일이 있고 더 많은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얘가 커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보다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 일을 친구에게 말하기 전에 아빠인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삶이 어느 날 매우 쿨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내 삶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좋은 방법을 전 2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내가 변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남게 나눌 이야기지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네. 솔로몬 왕의 절대반지 안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까르띠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까르띠에. 엄청 비싼 거죠. 솔로몬이 브랜드를 알아. 네? 아니면 뭐 불가리? 뭐 이런 게. 솔로몬의 절대 반지, 그 반지 안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져 있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네. 지금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겠죠. 네. 저희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고, 근데 좀 또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앞으로 10,000년이 지나면 지구는 어떻게 되고 10만 년이 지나면 지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멘트가 삭는 데는 몇천 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들도 다 삭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에 영원히 떠도는 건 전파랍니다. 전파. 사람들이 TV나 라디오 같은 전파 이렇게 쏘잖아요. 그거는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 우주를 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전파 아닙니까? 그럼 저희는 영원한 건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순간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게 그게 인간이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즐거움도 지나가죠. 그리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너무 큰 문제였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어렸을 적 시골에 다시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운동장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네를 탔는데 엉덩이가 껴가지고 그네에 예? 분명히 초등학교 때 이걸 탔을 때에는 엉덩이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네를 탔는데 엉덩이가 끼는 거예요. 그 그네를 바꿨을까요? 그네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큰 겁니까? 몸이 커지. 엉덩이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시골집에 가면은 담장들이 훨씬 작아졌어요.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담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커진 거죠. 내 키도 커지고 엉덩이도 커지고. 예. 그러니까 시선은 점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그 SUV 차량이라는 좀 높은 차량을 운전해 보니까요. 똑같은 길인데 느낌이 되게 달라요. 특별히 강변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한 이만큼 위에 있으니까요. 정말 세상이 똑같은데 달라요. 사람의 시선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똑같은 세상도 달라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바뀌는 것은 절대 환경이 먼저 안 바뀝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그대로면 나는 거의 비슷한 행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네. 교회 다니다가 막 나 신앙생활 구려 여기다 절로 가야지. 절로 가도 또 비슷하게 주지스님하고 계속 싸우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예? 막 절을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하고 막 또 싸우고 예? 이 오빠 아닌 것 같아서 저 오빠 만났더니 이 오빠 또 이게 그렇고 그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두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죠. 마치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는 것처럼. 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구가 도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과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못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나간다라는 걸 알면 그게 희망이 되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웃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웃고 보면 내 문제가 별일이 아닌 게 있어요. 웃는 것은 몸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웃길 때 어디로 웃나요? 가슴으로요? 주로 에로틱하셔. 상추로 가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상추로 가슴을 뭔가 가려드리고 싶어. 참 에로틱하셔. 예? 예. 그 가슴으로 웃는 게 아니라 배로 웃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막 웃고 나면 내가 정말 심각하게 죽느냐 사느냐 고민했던 게 별일이 아니라는 순간에 찰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셔서 복잡하시면 제가 보기엔 몸을 좀 써보세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제 몸을 써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상추나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자연에서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뭐 주말 농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석탄 같은 것도 캐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런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지금 몸이 좀 노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노동이 필요해. 노동이. 지금 너무 머리를 많이 쓰셨어요. 지금 너무 머리를 많이 쓰셔. 머리 쓰는 사람은 몸 써야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몸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뭘 써야 될까요?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너무 바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성당 가서 기도를 하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든 뭐 믿는 게 없으면 혼자 어디 가서 자기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성과에 자기가 속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만 남기 시작할 겁니다. 예.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만.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헤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계속 전화번호를 뒤지면서 어떤 오빠가 전화를 받아줄래나? 그 오빠 결혼했나? 이혼했다던데? 계속. 네. 그렇게 해보셨어요?
얼굴이 내 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건강은 결국 균형인데 그런 균형점을 맞추어서 우리 선생님 하신 것처럼 혹시 요즘에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난 삶이 갑자기 무거워진 그게 있다. 그래서 이 책 밖에서 갑자기 나올 수는 없고 나오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그 아파트 두 바퀴가 앞바퀴가 돼버렸네요. 이게 아파트 두 바퀴 아이하고 도는데 한 시간 얼마 정도 걸리세요? 20분.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는 한 1년 전부터 한 줄 알았는데 1년. 뭔가 너무 분위기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아니고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이 지구에서의 엄청난 추억이 되겠죠. 나중에 그 아이가 크고 나서도 어쩌면 아이가 점점 커지면 이제 아이도 그게 추억으로 다 남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아파트 두 바퀴 돌고 그게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시네요. 진짜 저희 아버지는 참 저 강하게 키우시는데 아이는 정말 뭘 하든지 잘 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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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꾸 종교 집회가 되네요. 네, 오케이.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미인이라는 것은 이쁜 여자가 아니라 의미와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 용기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딪혀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말 농장 한번 꼭 가보시고 아니면 몸으로 하시는 거 뭐 꼭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눈이 너무 더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몸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처럼 사시는 고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또 희망의 증거가 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기를 지나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좋은 아버지처럼 저녁에 한 두 바퀴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죠. 이렇게 아이가 너무 컸다라는 부분들은 혼자라도 한번 이렇게 탁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버는 돈 안에서 지금 있는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용기 있는 자만 차지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미인을 차지하십시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매우 소중합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똥배가 나왔건 안 나왔건 돈을 어느 만큼 벌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우린 그거랑 상관없이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